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3월 인플레이션 정점로는 결국 무너졌고 새로운 최고치를 찍으며 인플레이션은 언제 정점일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꼭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만을 기다렸는데 최악의 결과 8.6%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니 당연히 소비자 심리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했고, 바클레이스, 제프리스, 골드만삭스는 CPI가 발표된 후 바로 기존 전망보다 더욱 강한 긴축을 전망했습니다. 결국 약세론자의 마이크 윌슨, 강세론 쪽에 가까운 제레미 시겔 모두 서로 말하는 의미는 다를 수 있으나 결국 만약 경기 침체를 시장이 반영하게 된다면 3,400이 찐 바닥이라고 말하는 건 동일한 듯 보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2.7%, 나스닥이 마이너스 3.5%, S&P 500이 마이너스 2.9%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3월 인플레이션 정점을 기대했지만 모든 기관의 예상보다 높게 나오며 41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이 확인되었다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을 테지만 다시 대체 언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 그 불확실성이 다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거기에 연준은 더욱 공격적으로 긴축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 결국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우는 10주 동안 9주 하락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9주 동안 8주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들 이 고통스러운 하락장을 잘 버티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피바다를 보이고 있고 특징주를 살펴보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3대1 주식 분할 신청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테슬라의 분할 타이밍이 사실 좀 아쉽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CPI 8.6%라는 발표 후 강한 긴축 우려에 3.165까지 급등했습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2주 동안 주가가 횡보하며 기다렸던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41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3월에 8.5%가 정점이 아니었고 4월 8.3%로 떨어진 것은 일시적인가? 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CPI가 발표되자마자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면 수직 낙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CPI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헤드라인 예측은 8.3%였지만 8.6%가 나왔고 코어 CPI 예상은 5.9%였지만 6%가 나왔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문제지만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전월 대비 3.9%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무려 107%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값도 미쳤다 라고 생각되는데 미국의 휘발유 값은 작년 대비 정말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다 오르고 있는 만큼 소비자 심리는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의 46%가 현재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역시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안 잡히니 당연히 소비자 심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5월의 실직 소득은 약 4%나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큰 골칫덩어리 유가가 잡혀야 하는데 3분기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봉쇄가 풀리면서 수요가 생겨났고 이게 유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CPI 8.6%를 보자마자 투자기관들은 바로 금리 인상 전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9월에 25bp를 전망했었지만 9월에도 6월과 7월처럼 50bp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바클레이스와 제프리스는 당장 6월 FOMC에서 75bp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전망을 살펴보면 6월, 7월, 9월 3번의 인상 중 50bp 인상은 2회, 75bp 인상은 1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6월, 7월, 9월 3번 중 한 번은 75bp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월가의 약세론자 마이크 윌슨은 경기 침체를 시장이 주가에 반영한다면 3,40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이 더욱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감행한다면 찐 바닥을 향해 갈 수 있고 새로운 저점 형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락한다면 웅덩이 매매법 다시 4차 매수 타이밍이 올 듯합니다. 그리고 제레미 시겔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얘기했지만 서로 현재 단기적인 전망에 대해선 마이크 윌슨과 비슷한 듯 보입니다. 제레미 시겔은 이미 많이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과거를 살펴봤을 때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 S&P 5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1% 하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S&P 500이 마이너스 31% 하락하면 앞서 마이크 윌슨이 말한 3,400포인트입니다. 즉 제레미 시겔도 경기 침체가 만약 주가에 반영된다면 마이너스 31%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는 S&P 500 3,400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시겔은 지금 이미 밸류에이션은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왜 많이 내려왔냐면 시장은 이미 2023년 즉 내년 경기 침체를 일부분 주가에 반영하고 있고 할인되고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1%이지만 이번에 찾아올 침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은 거대한 침체가 아니고 작은 침체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떨어져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세풀님의 댓글 함께합니다. 좀 길지만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만약 1,000만원어치 수량이 있는데 바로 주가가 치솟아서 5배의 수익률을 올리고 계속 오르는 주가에 무서워서 매수 못하고 쳐다만 보느니 이런 시장의 공포감에 하락하고 횡보해서 오랜 시간 끌었으면 좋겠네요.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계속 수량을 늘려갈 기회 같아서요. 어차피 사람 인생 길어야 100살이고 진짜 재테크에 눈이 떠서 20살 되자마자 투자를 시작한다고 해도 근로소득 얻으며 여유자금 투자할 시간은 길어야 40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40년 안에 우리가 직접 마주할 하락장, 미국 지수를 매집할 타이밍이 몇 번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한평생 살면서 몇 번 마주하지 못할 기회의 장이 젊을 때 찾아와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악물고 투자해서 편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기반이 왔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렵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초반에 하락장이 오는 건 정말 땡큐입니다. 지금 여기서 수량과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상승장을 즐겨야 자산이 크게 불어납니다. 결국 우리가 왜 지수 그 자체에 투자하나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포기하고 분산으로 지수 그 자체에 투자하는 거고, 왜 스윙,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마음먹었나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재미적으로는 단기 투자가 훨씬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직접 해보면 내 돈을 점점 잃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투자금이, 여러분의 투자금이 향후 목표금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인가요? 전 현재 투자금 1억 5천만 원이지만 제 최종 목표는 100억입니다. 진심으로 100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3천만 원 손실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정말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현금을 넣어야 하고 이런 하락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멘탈 및 폭락에 대비한 현금 비중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웅덩이 매매법 하나의 원칙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제 멘탈을 지켜주는 하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고 후에는 매수로 사용할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우리 모두 원칙을 꼭 지키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활용해 투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수익 볼 확률은 늘어날 겁니다. 다음으로 폭락을 보여주면서 다시 4차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제가 여행에 와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4차 매수 타이밍은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현재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의 RSI는 38입니다. S&P 500 2배 레버리지 SSO의 RSI 역시 38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RSI는 40입니다. 딱 QLD의 16년 차트를 보면 투자 시작하고 2년 차에 리먼 브라더스를 만날 겁니다. 2달러였던 주가가 0.3달러까지 폭락합니다. 투자한 지 무려 2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기서 줍줍을 하면 저 웅덩이 중간에 평단가가 놓이게 되면 1년 만에 계좌는 양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계좌는 손실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차트를 보면 대폭락장인데도 오히려 투자 초반에 오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 정도 고통은 참아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다짐했으니 저와 웅죽 가족분들 함께 버티는 겁니다. 전제 지금 자산 2억 5천만 원이 5년 뒤에는 10억 이상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자산도 상승하고 주식 자산도 상승하고 매월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모으고 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의 자산 역시 같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오질 구간은 분명히 옵니다. 이 웅줍 구간에서 어떻게 행동하냐가 중요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소무화해서 지금 우리는 오질 구간을 즐기기 위해 웅줍 구간에서 배짱이가 조롱해도
묵묵히 우리 할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